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 제재가 많이 강화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자, 요 위법계약 해지권은 위법한 계약을 맺었을 때 나중에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셨던 청약철회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청약철회권하고 위법계약 해지권하고 두 개를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청약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변심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 이런 거 없어. 그냥 고객이 마음이 바뀐 거야. 그렇죠? 마음이 바뀐 거야. 자, 그런데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것은 이 계약 자체가 법에서 위법한 거죠. 법을 위반한 거야. 그렇죠? 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즉 금융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자가 있는 상품이에요. 하자가 있는 계약이야. 그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뭐냐?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거나 부당권유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6대 판매 원칙 중에 자 6대 판매 원칙 중에 뭐 하나 빠졌네? 뭐 광고. 이것만 빠졌죠. 광고 규제. 이걸 뺀 나머지 5대 원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게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철회권하고 다시 비교해보면 청약철회권은요. 사실 계약을 맺었지만 그 청약을 철회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 계약을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행사하고 있는 게 청약철회권이다라고 한다면 위법계약 해지권은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이후에 행사하는 게 철회권하고 다르다.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집중적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앞에서 얘기한 5대 판매 규제, 6대 판매 규제 중에 광고 뺀 나머지 5대 판매 규제를 위반해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상품은요.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해지했을 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일임 계약, 금전신탁 계약, 금융상품 자문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자, 요 그 권리가 적용이 안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P2P 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든가 자본시장법상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표지업 요 세 가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해지 요구 기간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해지 요구 기간은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그 다음에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까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요. 고객이 해지한다 그러면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법계약 해지는 요구하는 거죠. 요거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일로부터 10일 내, 10일이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계약 해지 요구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해지하면 그냥 해지하는 거지만 얘는 고객이 요구를 하면 회사가 수락할지 거절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10일 내에.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제 통지를 하는데 해지 요구를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 그 거절 사유를 같이 알려야 돼요. 거절 사유. 이런 경우는 원래 해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왜 해지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거절했어. 그러면 그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판매 제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가 명령권을 갖고 있어요. 금융위가 아니라 딴 게 뭐 협회는 자율규제기하니까 명령권이 없죠. 당연히 금융위입니다. 금융상품 때문에 소비자가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명백히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현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요게 명백히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판매업자에게 그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권유를 못하도록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계약의 체결이나 이런 여기에 제한을 가하거나 아예 체결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명령권 행사는요. 일단 사전에 이런 상황을 알아야죠. 알아서 알아야 되니까 고지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되잖아. 의견 제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 공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목적상. 자, 과징금과 과태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얻었잖아요.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징벌적인 목적입니다. 네가 먹은 거 돌려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과태료는요.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행정처분상 벌금 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징금은 우리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하고 자문업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요 네 가지가 6대 판매 원칙 중에 제가 여기 빨간색 표시한 건 6대 판매 원칙을 얘기해요. 6대 판매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과징금은 설명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광고 규제 위반 이 네 가지의 경우가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 6대 판매 원칙 중에 그럼 뭐가 빠졌지? 그렇지. 적합성, 적정성 원칙은 과징금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의 경우는 6대 판매 원칙 중 요 네 가지가 부과 대상이야. 그러니까 적합성이나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징금은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위반행위로 인해서 얻은 수입의 50%까지 최대한 부과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한 그런 과징금이다라고 한다면 업무정지 기간 6개월 내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태료는요. 아까 이제 과징금은 직접 판매업자하고 자문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과태료는요. 부과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규정을 위반했으면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6대 판매 원칙에 대해서 또 물론이고 그거 외에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를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과태료가 1억 원 이내냐, 3천만 원 이내냐, 1천만 원 이내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억 원짜리는 큰 거고요. 3천만 원짜리는 조금 작은 거야. 1천만 원짜리는 완전히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억 원짜리 한번 보시면 자, 우리 6대 판매 원칙 중에 앞에 과징금 때릴 수 있는 네 가지.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 광고 규제 요 네 가지 하고요. 요거 왜 내부 통제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거. 계약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을 위반했다거나 자료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검사 거부 방해 기피 이런 경우 그 1억 원 과태료를 때릴 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내용이 좀 많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1억 원하고 비교했을 때 3천만 원이나 1천만 원짜리를 외우셔야지. 그죠? 1천만 원짜리 너무 쉬워. 변동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를 잘 외우셔야 돼. 뭐예요? 6대 판매 원칙 중에 적합성 원칙하고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어. 그럼 3천만 원 이하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 4대 원칙은 1억 원 이하야. 그렇죠? 자,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금지 의무 및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이런 것도 3천만 원 이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 일단 여러분들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과징금의 경우 대상이라든가 얼마까지 50%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과태료 부분은 대상에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1억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요거 딱 구분해서 이게 섞어놓고 고르는 문제 나오거든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은 적합성, 적정성. 그다음에 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금지 의무,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1천만 원은 변동보고 의무 위반했을 때 나머지는 1억 원. 이렇게 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